3채에서는 아주 매끈한 금속 디자인의 최첨단 VR 기기가 나옵니다. 지구인들은 이 VR 기기로 3채 행성의 환경을 체험하고 3채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하죠. 그런데 이 VR 기기를 잘 살펴보면 완전 오버 테크놀로지예요. 유저가 VR 기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를 판별하고 현실하고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가지고 있고, 유저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의 가상인물들은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것 마냥 지능이 아주 높은 모습이고, 플레이어들하고 자유롭게 대화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VR 기기로 와우나 스카이림, 헬다이버즈2 같은 게임이 나온다면 3채인들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게임을 계속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오버 테크놀로지의 VR 기기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의 VR 기기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 자, 먼저 VR이라는 건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환경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이죠. 이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 제런 레니어입니다. 그는 1985년 VPL 연구소를 설립해서 VR 고글, 아이폰, 데이터 글로브, 오디오 스피어 등의 각종 가상현실 기기들을 개발하고 판매했습니다. 당시 이 제품들은 상당한 화제를 모았어요. 특히 아이폰은 요즘 나오는 VR 기기들처럼 머리에 장착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의 시초가 됐죠. 제런 레니어의 가상현실 체험기기 제작 직후 가상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급격하게 커졌어요. 당시 대중 매체에서도 가상현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는데요. 1989년 SF 걸작 공각기동대, 1990년 토탈 리콜, 1999년 매트릭스까지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오늘날의 가상현실에 대한 이미지는 이 시기에 정립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가상현실 기술은 한 번 더 대중들의 인기를 끕니다. 이번엔 제런 레니어가 고문으로 있던 개발사 린든 랩이 최초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라이프를 출시했거든요. 세컨드 라이프는 플랫폼 안에서 실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적용했고, 여러 기업들도 세컨드 라이프에 참여해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사전 테스트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직원들끼리는 회의를 나누는 미팅 장소로 활용됐어요. 또 개인적인 친목 도모용이나 사업용까지 자유도가 아주 높았죠. 덕분에 세컨드 라이프는 그 당시 최고의 가상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라이프의 콘텐츠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 열풍은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의 메타나 애플의 VR 기기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봐야 매력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안 나온다면 오래 못 가거든요. 또 세컨드 라이프는 트위터나 페북 같은 SNS 열풍, PC게임이나 닌텐도, 엑스박스 등의 비디오 게임 시장에 밀려나면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어요. 세컨드 라이프 이전에도 유명한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닌텐도 전설의 게임기 버추얼 보이죠. 그런데 이 기계는 당시 닌텐도의 기술로는 한계가 많았어요. 본체를 이렇게 세워두고 눈을 갖다 대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불편하죠? 이거 게임하다가 보면은 거북목 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그래픽이 온통 빨간색이라서 눈도 금방 피곤해졌어요. 이건 무슨 공포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시뻘건 게임을 누가 플레이해요? 덕분에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는 겨우 6개월 만에 판매 종료되고 닌텐도 역사상 희대의 망작으로 남게 됐어요. 그 이후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물론 만화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이걸 현실로 만들 만한 기술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팔머러키를 비롯한 개발진들이 2012년에 창업한 오큘러스 리프트가 등장, 2014년에는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VR 기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오큘러스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VR 기기를 판매하면서 대중들에게 VR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 오큘러스 제품에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PC의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됐고요. 또 휴대용 게임기에는 되게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결국 초기 제품의 판매 결과는 예상 이하였죠.
그래도 페이스북이 다음 버전 때는 거추장스러운 장비들도 다 없애버리고 PC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문제도 제거해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을 $399에 내놨어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나중에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경쟁자들도 이제 VR 시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어요. 오큘러스는 그 이후에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대박을 치면서 VR은 다시 한번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메타버스 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안에만 격리되면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또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사람들과 마치 직접 만나는 것처럼 소통하길 바랬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니즈 덕분에 VR 시장은 큰 성장을 이뤘어요. VR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집안에만 있어도 가상 공간으로 나가서 자연경관도 즐기고 놀이공원도 가고 우주나 심해도 즐길 수 있으니까 코로나 시기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나마 확 트여준 거예요. BTS는 이 시기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파티 로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요. 미국의 가수 트래비스 스캇도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공연 당시 동시 접속자 무려 1230만 명을 달성했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한풀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들은 여전히 VR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둬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그 이후 메타는 메타 퀘스트 3를 발매했고 애플은 비전 프로 등을 발매하면서 VR 기기들의 성장과 발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VR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녀석은 바로 애플 비전 프로죠.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정의했어요. 이 비전 프로로 현실 공간 위에다가 가상 공간을 펼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상 공간은 실제 인간의 손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사진, 영화 같은 미디어를 켤 수도 있고 게임도 즐기고 사진과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문서 작업도 가능해요. 물론 비전 프로의 가격이 400만 원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대중화에는 조금 장벽을 세우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또 비전 프로가 1세대다 보니까 쓸만한 앱도 별로 없고 콘텐츠도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비전 프로의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콘텐츠 부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해서 완전히 대중화시키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VR 기기 중에서 삼체 VR에 제일 가까운 건 바로 비전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전 프로가 앞으로 몇 세대 더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삼체 VR 같은 오버 테크놀로지는 거의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패드, 모션 트래킹 같은 입력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나 전원선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매끈한 금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외형을 보건대 삼체 VR은 유저의 생각만으로 작동하는 물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간의 뇌파를 수신한 다음에 해석하고 읽어내고 이걸 VR 기기로 전송해서 캐릭터의 명령을 내리고 가상세계를 체험하고 또 가상세계 속의 캐릭터들하고 거의 즉각적인 소통을 해내는 거죠. 가상현실의 수준도 정말 높아요. 삼체 VR 기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시각, 청각, 촉감까지 거의 모든 감각들이 실제로 내가 가상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삼체 VR 기술은 아마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R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보여요. 매트릭스, 아바타, 공각기동대에서 나왔던 기술이죠. BCI는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기계하고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 기술의 원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뇌는 뇌파라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데요. BCI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뇌에 접속한 다음 뇌파를 읽고 해석해서 기계 장치로 전송해서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현재 BCI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어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등등 입력 장치로 쓸 수 있어요. 또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물건을 짚거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휠체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도 제어할 수 있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바로 BCI를 연구 중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뉴럴링크는 돼지의 뇌에다가 뉴럴링크를 심어서 뇌파를 읽어내는 성과도 냈고요.
2021년에는 원숭이 뇌에다가 뉴럴링크를 이식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원숭이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을 모두 마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뉴럴링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뉴럴링크 이식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이런 뉴럴링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여러 SF 작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기기들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또 BCI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역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인간의 뇌로 전송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전기, 화학 신호를 받아서 오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모니터 없이도 뇌에다가 바로 신호를 줘서 시각 정보를 띄울 수도 있고요. 귀로 직접 뭔가를 듣지 않고도 스피커 없이도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후각이나 촉각, 미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뇌의 신호를 조작해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경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이에요. I know that when I put it in my mouth, the matrix is telling my brain that it is juicy and delicious. 자, 그래서 이 기술들이 모두 가능해진다면 매트릭스처럼 가상 공간을 만든 다음에 가상의 오감 정보를 유저에게 전송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극강의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이 정도 기술이 도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 세계에 빠져 살 겁니다. 아마 저부터 그럴 거고요. 이런 장치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나 나온다고 쳐봐요. 진짜 재밌겠죠. 그런데 이 BCI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한번 보죠. 인간의 머리 뒤에는 뇌랑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어때요? 인간의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 칩을 뇌에다가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즉,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술 없이 인간의 머리를 뚫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 머리 표피에다가 어떤 장치를 붙여서 인간의 뇌파를 읽어내는 장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방식이라서 한계가 많아요. 애초에 인간의 두피까지는 뇌의 전기 신호가 그리 많이 도달하지도 않고요. 그나마 도달한 신호는 잡음도 많아서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피에다가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뇌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삼체 VR을 다시 살펴보죠. 삼체 VR은 VR 기술과 BCI 기술이 결합된 아주 진부한 기술의 집합체일 겁니다. 그런데 삼체 VR은 인간의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방식이 아니라 겉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애당초에 이 방식은 뇌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도 뇌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초월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과장된 영화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체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삼체인들의 외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